그래서 우선 이 RNN LSTM 가지고 우선 다층 구조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양방향 구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다층 구조는 이제 이 RNN 네트워크 시퀀스의 레이어를 그냥 한 층, 두 층, 세 층, 네 층 이렇게 쭉쭉 쌓아 올려 가지고 이제 더 많은 네트워크를 사용을 하는 것이고, 양방향 구조는 이제 다층 구조와는 다르게 이제 뒤에서부터의 정보를 인코딩을 시작을 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방향 자체가 뒤에서부터 저희가 인코딩을 해와 가지고 뒤에서부터 이제 인코딩을 해온 정보와 이제 앞에서부터 한 정보, 원래 정보를 두 개를 동시에 고려를 하는 게 이제 양방향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층 구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시퀀스 투 시퀀스 프레임워크에서 디코더에서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양방향 구조는 이제 디코더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디코딩에서는 사실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에서부터의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만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LSTM이라든지 GRU라든지 여러 가지가 나오고 다층 구조, 양방향 구조를 쌓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입력 문장이 길면 이런 성능이 좀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결국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인코더에서 나온 아웃풋을 하나의 컨텍스트 벡터로 구겨서 디코더의 시작에 주기 때문에 이런 이제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나왔고, 이제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개선을 하기 위해 등장한 기법이 이제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텐션은 디코더에서 이제 출력 단어를 예측을 하는 매 타임 스텝마다 인코더에서의 전체 인풋을 다시 한번 참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까 컨텍스트 벡터만 딱 받아가지고 디코더에서 시작을 하고 끝을 냈었는데, 디코더에서 각 타임 스텝마다 인코더를 다시 한번 본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타임 스텝에서 예측해야 할 단어와 좀 더 연관이 있는 인코더의 아웃풋의 부분에 좀 더 집중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이 인코더에서 이제 아웃풋을 뱉어낼 때 실제 이제 디코더에 집어 넣을 때는 이곳에 해당하는 이제 컨텍스트 벡터만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각 인코더의 타임 스텝의 정보를 이제 함께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의 타임 스텝에서 우리가 이제 단어를 생성을 하고 싶은데, 현재의 타임 스텝에서 입력의 전체를 다시 한번 보고, 그래서 컨텍스트 벡터만 의존을 하지 않고 입력에서 다시 한번 보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이제 통합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를 통합하는 과정이 이제 이 어텐션이라는 이제 가중치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현재 이 부분이 인코더의 부분이고 지금 윗부분이 디코더의 부분인데, 이 타임 스텝 T에서의 정보를 계산할 때 있어서 저희가 이 HJ라는 인코더의 아웃풋을 그냥 다시 한번 봐서 그때 어떤 단어가 지금의 디코더의 타임 스텝에서 좀 더 중요한지에 대한 가중치를 저희가 집어 넣어 주어서 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했더니 이제 어텐션 스코어라는 게 아까 들어가 있어서 이 디코더에 있는 이 어텐션 스코어들이 이제 들어가 있어. 이 어텐션 스코어를 통해서 실제로 이제 단어들을 생성을 할 때 어느 단어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RNN LSTM 네트워크이고, 저희가 이제 보게 될 게 이제 트랜스포머를 보게 될 텐데요.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전에 저희가 RNN, LSTM, GRU 그리고 어텐션 네트워크까지, 간단한 어텐션 네트워크까지 보면은 이제 기존에 존재했던 우리 시퀀스 투 시퀀스 프레임워크에서 조금씩 모델을 변형을 하거나, 그죠? RNN 셀이 LSTM 셀로 바뀌거나, 혹은 각 타임 스텝에서 어텐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인풋을 본다거나,
하는 형태로 작용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여전히 저희가 충분히 만족할 만한 성능이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나온 게 트랜스포머이고, 이 트랜스포머는 기존의 이제 변화와는 다르게 모델에 해당하는 아키텍처 전체가 이제 뒤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아키텍처가 전체 뒤바뀌게 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이제 챌린지한 그런 도전이고, 그래서 2017년에 구글이 이제 발표한 논문이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곳에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대신에 여전히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는 아까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인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그대로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똑같이 채용을 하는데, 어텐션만으로 이제 트랜스포머를 이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RNN을 사용하지 않고 인코더 디코더 이제 구조를 설계를 했고, 물론 이제 RNN LSTM보다 성능이 좋았겠죠. 성능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성능이 좋았고,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가 어텐션만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말은 이제 어텐션을 이 RNN의 보정이 아닌, RNN을 이제 보정을 해주려고 나온 게 아니라 이 어텐션만으로 그냥 인코더와 디코더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환이라는 거를 전부 이제 없애게 됩니다. RNN, LSTM의 가장 큰 강점이자 요소였던 게 이제 순환이었는데, 각 시간 순서에 대한 정보를 모델링하기 위한 순환 구조 자체를 저희가 이제 자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순환을 모두 없애고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이런 특별한 형태의 어텐션에 이제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프 어텐션은 이제 아까 저희가 어텐션을 볼 때는 디코더에서 어텐션을 할 때 디코더에서 내가 이 단어를 생성하고 싶을 때 인코더의 전체를 다시 한번 봤었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셀프 어텐션이라는 것은 어텐션을 그냥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수행을 합니다. 자기 자신에게 그대로 수행을 하고,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서 벡터들 간의 자기들끼리의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x1과 x2 그리고 x3는 저희가 아까 있었던 인풋 레프레젠테이션, 벡터로 표현된 레프레젠테이션입니다. 그리고 그게 이 셀프 어텐션을 위해서 우리 이제 Q와 K와 V라는 게 나오는데, QKV가 어렵지는 않고, QKV는 이제 자주 봤던 하나의 각각의 다른 서로 다른 리니어 레이어입니다. 서로 다른 리니어 레이어이고, 이 X를 Q와 K에 먼저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X를 Q와 K라는 리니어 레이어 이렇게 패스를 시키면은 이 Q와 K의 리니어 레이어는 서로 이제 안에 들어가 있는 벡터는 다르겠죠.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데, 이 X라는 첫 번째 레프레젠테이션은 본인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 Q와 K를 패스한 것을 서로 내적을 해서 유사도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X는 공통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이제 셀프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퀘리 벡터는 아까 인풋 X와 WQ와 만났을 때 나온 거고, 키 벡터는 인풋 X는 동일하고 이제 WK라는 리니어 레이어와 만나서 나온 거. 그리고 저희가 이제 QK 말고 또 밸류라는 매트릭스도 있는데, 먼저 QK를 통해서 서로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합니다. 그러면은 퀘리와 키가 유사한 정도를 서로 계산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온 저희가 이 V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X를 패스를 시킨 거죠. X를 패스를 시키고, 이에 따라 이 밸류 값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중치의 합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QKV 3개 가지고 우리 X는 원래 저희 인풋 레프레젠테이션이니까 자기들끼리 이렇게 시밀러리티 계산을 해서 인풋의 레프레젠테이션을 구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이 셀프 어텐션 안에는 이제 마스크라는 것도 들어갑니다. 아까 저희가 셀프 어텐션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학교에 가고 같이 나와 있는데, 이 마스크라는 것은 이런 특정
값을, 특정 값들은 이제 필요 없는 경우가 있겠죠. 특정 값은 필요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특정 값을 이제 없애주기 위한 요소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스크에서 지금 이쪽에 대한 정보를 없애주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여기 값을 0으로 하고 나머지는 전부 1로 한다면은 서로 그냥 곱하면은 여기 값이 사라지겠죠. 그래서 이런 마스크라는 것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마스크가 실제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 인코더에서 저희가 그냥 연산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배치라는 것을 사용을 합니다. 배치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인풋들끼리의 길이도 서로 다를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없애주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트랜스포머는 아까 이제 RSN, LSTM이랑 마찬가지로 이제 닫힌 구조를 쌓게 됩니다.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시퀀스 투 시퀀스를 만든다면은 이 인코더 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의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이렇게 N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디코더 안에도 이렇게 N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퀀스 투 시퀀스 구조는 동일하고 이제 닫힌 구조 또한 이제 동일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아까 RNN, LSTM에서는 이제 시간을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 모델 구조 자체에서 이전 정보를 옆으로 넘겨주면서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에서는 우리가 그 순환 구조를 아까 잘라냈다고 했었는데, 잘라냈기 때문에 그러면 저희는 이제 인풋에 대한 위치 정보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를 하기 위해서, 왜냐면 저희가 다루는 데이터는 이제 시간 순서의 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시간 순서의 정보를 임의로 이제 집어넣어 주기 위해서 나온 게 이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방법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은 사인 함수와 이렇게 코사인 함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위치 정보를 삽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포지션이 이제 단어가 첫 번째 단어의 위치면 실제로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단어의 위치가 1이면 2면은 2가 들어가고 3이면 3이 들어가고,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제 단어의 위치 정보를 이제 임의로 집어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포지셔널 인코딩이 아닌 또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는 것 또한 있는데요. 이제 포지셔널 인코딩은 아까 이제 절대값의 형태로 저희가 각각을 집어넣어 주지 않았습니까? 사인, 코사인 매트릭스를 통해서. 근데 포지셔널 인베딩은 저희 아까 단어 벡터 학습하는 거랑 동일하게, 단어 벡터 학습하는 것과 동일하게 위치에 대한 정보도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뭐 500가지의 길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0부터 499겠죠. 0부터 499에 해당하는 룩업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단어를 학습할 때와 마찬가지로 함께 이렇게 학습을 하는 이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포지셔널 인코딩으로 돌아와서 이제 보게 된다면은 이렇게 이제 인베딩 벡터 단어를 저희가 이제 벡터로 나타낸 다음에 위치에 대한 정보가 트랜스포머에는 없기 때문에 아까 만든 포지셔널 인코딩을 이렇게 두 개 그냥 더해주게 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i라는 단어는 이때의 포지셔널 인코딩 값을 가지게 되고 위치 정보를 가지고 m도 여기서 위치 정보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RNN 구조는 이제 for loop를 통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인코딩을 했기 때문에 정보를 받아냈기 때문에 자동으로 모델 내부에 위치 정보 고려가 되어 있었지만 이 트랜스폼은 저희가 아까 잘라냈기 때문에 그게 없어서 이렇게 포지셔널 인코딩이라는 것을 임의로 만들어서 각 단어들에 해당하는 위치의 정보를 이렇게 임의적으로 집어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트랜스포머는 아까 셀프 어텐션을 할 때 인풋을 한 번에 자기 자신끼리 유사적으로 계산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for loop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RNN에서처럼 for loop를 통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속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더 빠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트랜스포머 전체 구조를 지금 보게 될 텐데요. 저희가 지금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이 인풋을 집어 넣었을 때, 여기 인풋을 집어 넣었을 때 인풋의 인베딩, 여기 단어 인베딩이죠. 단어 이제 인베딩으로 막 바꾸어주고
그리고 포지셔널 인코딩. 아까 이제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저희 임의로 만들었습니다. 트랜스포머 내부 모델 자체에서 저희가 시간을 고려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더하게 되면은 해당하는 모든 단어들은 각각에 맞는 이제 위치 정보를 가지고 모델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모델 내부로 들어갈 때 저희가 먼저 보게 되면은 자, 이쪽으로 위로 올라갈 때 이렇게 세 갈래 길로 지금 나누어지는데 이 세 갈래 길이 아까 저희가 셀프 어텐션을 할 때 QKV가 있지 않았습니까? QKV가 있었으니까 이 세 갈래 길에서 처음 들어가는 게 우리 input X에 표현이 되고 QKV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티 헤드 어텐션 안에 이제 셀프 어텐션이 있는 거고, 그럼 셀프 어텐션이 아니라 왜 멀티 헤드 어텐션이냐라고 써 있는 이유는 그냥 셀프 어텐션 여러 번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셀프 어텐션을 그냥 여러 번 해서 서로 정보를 합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뭐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사고를 하면은 좀 더 성능이 잘 나오지 않을까, 뭐 그런 인식이 있어서 그냥 셀프 어텐션을 여러 번 해서 합쳐주는 게 이제 멀티 헤드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멀티 헤드 어텐션, 셀프 어텐션을 패스하고 나온 게 이제 add and normalization인데, 이 add라는 게 나온 이유는 지금 여기서 나온 이 인풋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셀프 어텐션, 멀티 헤드 어텐션을 패스하고 나온 것과 더해집니다. 더해주고 노멀라이제이션, 스케일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나온 구조가 원래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카피해서 다시 더하는 거죠. 모델을 패스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레지듀얼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이렇게 하면 학습 속도가 좀 더 빨라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학습 속도가 좀 더 빨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카피를 해서 셀프 어텐션 나온 거를 합해 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런 모델을 좀 더 위로 올라가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여기는 이제 저희가 멀티헤드 나오고 이제 자기 자신이랑 합한 다음에 쭉 다시 올라갈 때 여기 피드포워드라고 써 있습니다. 이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는 잘 알려진 저희 그냥 리니어 레이어죠. 그냥 리니어 레이어 사실 두 개입니다. 아까 있었던 W라는 레이어 두 개가 그냥 피드포워드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카피를 한번 해서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코더에서, 이제 왼쪽이 인코더인데, 인코더에서 인풋 정보를 받았었을 때에, RNN에서는 이제 원래 모델 구조 자체가 시간 순서를 고려를 해줬었으니까 포지셔널 인코딩이 필요 없었는데, 우리 지금 그거 없으니까 자, 위치 정보 합해주고, 위치 정보를 각 단어마다 합해주고, 자, 그거를 셀프 어텐션 여러 번 해서 멀티 헤드로 만들고, 자, 그거를 피드포워드 네트워크로 패스를 해서 나오는 정보들이 이제 인코더, 트랜스포머 기반으로 해서부터 나온 인코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이 인코더의 아웃풋은 저희가 아까 봤던 RNN에서의 아웃풋들과 동일합니다. 각 타임 스텝으로부터 히든 스테이트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인풋을 저희가 만약에 뭐 3개, 인풋의 길이가 3개다라고 한다면은 저 위에서 나오는 것도 히든이 H1부터 해서 H3까지 3개가 나오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코더를 이제 봐야 되는데, 아까 저희가 RNN에서 인코더 디코더 할 때는 이제 RNN을 쭉 모아서 벡터로 하나로 쭉 만들어서 그 디코더 처음 시작할 때 전달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코더, 이 트랜스포머에서의 디코더도 어쨌든 이제 인코더의 정보를 받아야겠죠. 인코더도 당연히 인풋의 정보를 받아야지 우리가 뭘 생성을 할지 알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이쪽 디코더의 부분도 저희 이제 생성이 되는 단어가 들어오면은 또 벡터로 만들어 줘야겠죠. 그리고 생성된 단어를 보고 또 다음 단어를 이제 인코더의 정보랑 함께 이렇게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디코더에서도 동일한 포지셔널 인코딩과 이런 단어 인베딩을 만들어주는 게 들어가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뭔가 세 갈래 길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세 갈래 길로 나누어지는 게 똑같이 QKV이겠죠. QKV로 나누어지는데, 여기는 마스크드라는 이제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이 마스크드라는 단어가 아까 저희가 인코더에서는 이제 배치라는 형태로 할 때에 그냥 인풋의 길이가 다른 경우가 생겨가지고, 다른 경우에는 좀
다른 경우를 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 마스크를 붙여줬었는데, 지금 디코더에서 여기 마스크가 붙은 이유는 디코더에서 셀프 어텐션을 할 때에 저희가 아까 RNN에서도 타겟 정보를 티처 포싱을 이야기를 할 때 타겟은 일단 학습을 할 때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타겟은 학습을 할 때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학습을 할 때 이전 토큰만 서로 이렇게 셀프 어텐션을 한다라고 했었으니까 이전 토큰만 이렇게 어텐션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마스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타임스텝 1에서 생성을 하는데 타임스텝 5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안 되겠죠. 디코더에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냥 지워주는 역할을 하는 그 마스크가 들어간 그냥 멀티헤드 어텐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헤드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고, 여기 보면 디코더에는 하나 더가 있네요. 멀티헤드 어텐션이 하나 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인코더에 들어가 있는 멀티헤드 어텐션과 완전히 동일하겠죠. 글자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3개를 봤죠. 똑같이 얘도 인풋이 3개가 들어오는데 이제 인코더의 정보를 2개를 받고, 인풋의 정보를 2개를 받아야겠죠. 인풋의 정보를 2개로 받고 디코더에서 생성된 단어들을 각 타임스텝마다 하나씩 받아서 디코딩에서 생성을 할 때 인풋에서 어떤 정보들이 중요한지를 이제 함께 이렇게 어텐션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feed forward가 나오고 add normalization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리니어로 바꿔주는, 우리 원래 가지고 있던 복잡 사이즈로 아까 낮췄어야겠죠. 아까 초록 색깔이랑 빨간 색깔 할 때 빨간 색깔을 낮추는 대로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마지막에 디멘션은 저희 인풋의 단어의 개수와 동일하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리니어 레이를 통해서 전체 단어의 개수가 동일하게 맞춰줘야지 저희가 단어를 하나씩 이렇게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구조가 이제 트랜스포머가 되고, 이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이제 언어 모델을 만듭니다. 트랜스포머를 가지고 이제 또 언어 모델을 만드는데, 이 트랜스포머 기반에서의 언어 모델은 인코더 온리 모델이 있고 디코더 온리 모델이 있고,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모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트랜스포머를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저희가 언어 모델을 만드는 겁니다. 언어 모델은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거였거든요. 단순하게 다음 단어를 이렇게 예측하도록 하는 모델링이었고, 여기서 이제 인코더만 사용하는 모델이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버트 혹은 뭐 로벨타, 이런 인코더 온리. 그래서 디코더가 없는 거죠. 쟤는 이제 디코더가 없이 인코더만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디코더 온리는 이제는 인코더가 없이 디코더만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GPT 시리즈인 거죠. 디코더만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인코더, 디코더 사전 학습된 모델은 아까 있던 트랜스포머의 인코더와 디코더 2개 모두 다 우리가 사전 학습을 진행을 하는 게 이제 인코더, 디코더 사전 학습된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유명한 게 이제 바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트를 먼저 보게 될 텐데, 이 버트는 인코더 온리 모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코더 온리 모델은 아까 제가 말했던 게 언어 모델은 우리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도록 학습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인코더만 있으면은 이걸로 어떻게 다음 단어를 잘 예측을 하게 학습을 할지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말은 여기 예를 들어 인풋이 지금 이런 문장이 있다라고 할게요. 지금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트랜스포머의 인코더만 가지고 우리가 버트를 만들게 되면은 인코더만 가지고 이제 트랜스포머의 그 버트 베이스의 사전 학습 모델을 만들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인풋의 구조는 먼저 토큰 임베딩, 아까 워드 임베딩이 있었고, 이제 포지션 임베딩, 위치 정보 임베딩이 있었고, 여기 뭐 세그먼트 임베딩이라고 있습니다. 이 세그먼트 임베딩은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문장들끼리 이건 첫 번째 문장, 이건 두 번째 문장이라고 그냥 인식을 시켜주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풋이 들어왔었을 때 버트가 하는 사전 학습의 방법은 인풋의 단어를 이렇게 마스크로 바꿔줍니다. 인풋의 단어를 마스크로 바꿔준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저희는 타겟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 타겟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것은 저희가 아까 번역기 모델을 할 때는 인풋이 한국어가 있으면 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영어라는 서로 페어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지금과 같은 버트의 구조에서의 사전 학습 방법은 저희가 아무 플레인 텍스트만 있다면은 타겟이 없이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 두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마음대로 마스크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플레인 텍스트에서 이 마스크로 만든 단어를 저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정답을 이미. 그래서 데이터를 아주 많이, 정말 많이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 텍스트로부터 우리가 마스크를 이렇게 어떤 단어로 우리가 마스크로 바꿀래로 정하면은 그 단어 마스크로 바꾼 것의 정답은 이미 애초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인풋을 집어 넣어 주었었을 때에 버트의 사전 학습 방법은 여기 마스크에서 이 단어들을 정보를 보았었을 때에 이 문장을 보았었을 때 이 마스크에 어떤 단어가 나오는 게 맞을지를 이제 학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라고 이제 버트가 불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을 할 때는 이제 그냥 아까 마스크를 하나만 있었는데 이제 하나만 한 건 아니고요. 이제 K%의 인풋 단어들을 그러니까 그냥 15%가 인풋 문장에서 10%만 할래. 10%만 마스크를 할래. 그럼 10% 하면은 어떤 때는 이제 마스크가 2개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뭐 3개일 수도 있겠죠. 인풋의 길이가 길면은. 그래서 2개인 경우에는 이렇게 인풋을 집어넣으면 각각의 마스크의 자리에서 해당하는 단어를 예측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마스킹이 너무 적으면 이제 훈련 비용이 너무 많이 요구되고 너무 많은 마스킹이면은 예를 들어 지금 문장에서 한 단어 빼고 다 마스크면 사실 의미가 없겠죠. 뭘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것들을 거쳐서 이렇게 버트가 학습이 됩니다. 그리고 버트가 학습을 할 때에는 이제 단순하게 마스크만 이제 예측을 한 건 아니고요. 마스크를 예측을 하는 것과 동시에 이제 다음 문장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인풋이 실제로는 하나의 문장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이제 2개의 문장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학습을 할 때 인풋이 2개의 문장이 들어오면은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이 이어지는 문장이면은 이게 이어지는 문장이다. 이어지지 않으면은 이어지지 않는 문장이다. 이렇게 마스크와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 2개의 예측을 통해서 이렇게 언어 모델이 이제 학습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버트 같은 경우는 그 마스크를 그냥 예측을 하는 형태로 이제 학습을 한 언어 모델이구나가 되고, 이제 바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 디코더를 2개를 동시에 이제 사전 학습을 하는 이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가 있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가 있고, 이제 인코더는 이제 저희가 바이디렉셔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까 이때 양방향 구조인 거죠. 양방향 구조를 쓸 수 있는 이유는 인코더의 인풋은 저희가 어느 단계에서든지 인풋 자체는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구조로 설계를 하고, 디코더 부분은 아까 이제 있었던 닫힌 구조인 한쪽 방향으로만, 당연히 미래 정보를 이제 획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흐르는 이제 오토 리그레시브한 형태의 방법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모델링 바트를 사전 학습을 시킬 때에는 이제 임의로 인풋 텍스트의 일부를 손상을 시키게 됩니다. 아까 버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풋을 좀 손상을 시켰죠. 마스크로 바꿔가지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바트도 이제 유사하게 그냥 인풋에 텍스트의 일부를 손상을 시킵니다. 대신 손상을 시킨 다음에 얘는 원래대로 복원이 되도록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A 원래 이렇게 E가 되어 있다면은 이렇게 A, B, C, D, E로 이제 원래대로 복원을 시키게 만드는 이제 형태로 사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 노이즈를 줄 때 어떤 것들을 주냐라고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를 그냥 많이 줍니다. 아까 버트에서도 넥스트 센텐스 프레딕션이라는 노이즈도 있었듯이 이제 제일 단순한 거는 토큰 마스킹입니다. 토큰 마스킹은 뭐냐면 아까 버트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 겁니다. 버트가 했던 거 그대로 따라하는데 마스크에서 버트는 단순하게 단어를 프레딕션을 했지만은
얘 같은 경우는 인코더, 디코더 생성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마스크에 해당하는 단어가 원래 단어로 하나씩 생성이 되게 이제 패턴내도록 모델링을 해 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노이즈 방법은 뭐 간단한 이제 토큰 딜리션이 있겠죠. 아까는 마스크를 해줬지만 이제 마스크 해주지 말고 그냥 몇 개 단어 지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학교의 가요인데 가요를 지웠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인풋으로 나는 학교를 받고 디코더에서 나는 학교의 가요를 생성을 하도록 원래대로 이제 복원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아까의 버튼은 저희가 이제 문장 단위로 이제 두 개의 문장 혹은 그 문장 단위로 이제 했었었는데 이 바트, 인코더, 디코더 사전 학습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큐먼트 레벨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다큐먼트를 서로 로테이션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CDEAB가 이제 다큐먼트 순서에서 노이즈가 들어가서 바뀐 순서라고 한다면은 이제 모델이 생성을 할 때는 ABCDE 순서의 문서의 형태로 복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들끼리의 문장들끼리의 순서도 이제 바꾸어주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를 넣어줌으로써 단순하게 다음 단어를 예측을 하도록 만든 언어 모델이 이제 어떤 문장이 다음 문장으로 와야 일관성이 있는지 혹은 이렇게 딜리션을 함으로써 지움으로써 그런 지우는 노이즈를 줌으로써 뭐 문법들이 손상될 수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라는 게 사라졌다면 문법이 손상되어 있는 건데 그럼 문법을 제대로 다시 복원을 하도록 그런 다양한 이런 언어적 특성들이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GPT 시리즈가 나온 것은 아까 인코더, 디코더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도 저희가 생성형 AI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제 GPT 시리즈가 나온 이유는 정말 단순하게 이 다음 단어를 모델링을 하고 싶다면은 진짜 정말 단순히 우리 다음 단어만 이렇게 예측을 할래 라고 한다면은 그냥 인코더 부분을 없애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아까 인코더는 우리가 입력으로 받아서 디코더에 전달을 해주는 거였고 생각을 해보니 디코더에서 단어를 하나씩 생성을 했었죠. 근데 그러면 그냥 디코더에서 애초에 통째로 받은 다음에 디코더에서부터 하나씩 생성을 하게 하면은 인코더를 떼고도 우리가 이런 언어 모델 혹은 사전 학습된 모델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GPT 시리즈는 이 디코더 온리 모델이고 이 디코더만 가지고 사전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학습을 할 때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인풋이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한다면은 이때 정말로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이렇게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를 이제 학습을 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코더, 디코더 안에는 역시 트랜스포머 레이어가 닫힌 구조로 엄청나게 쌓여져 있고요. 엄청나게 쌓여져 있고 각각의 레이어들에서 이렇게 다음 단어를 단순히 예측을 하도록 모델링을 했더니 특정 레이어에서는 이런 텍스트의 언어의 문법적인 특성이 학습이 되고 특정 레이어에서는 의미적인 특성이 학습이 되고 특정 레이어의 또 다른 특정 레이어에서는 숫자에 관한 표현이 학습이 되고 또 어떤 레이어에서는 공간과 시간에 대한 개념이 학습이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이제 발견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GPT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T 시리즈는 이제 GPT 1, 2는 이제 옛날에 나왔었고요. 2019년이면 이제 옛날이고 이제 이때 당시에 나올 때만 해도 이제 1.5 빌리언이면은 엄청나게 많은 매개 변수를 가진 그런 모델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매개 변수는 아까 저희가 W가 있었죠. W가 그냥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니어 레이어. 엄청나게 크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 GPT-1과 GPT-2의 차이는 이제 여기 넘버 오브 레이어 여기 48개가 되어 있죠. 이 디코더 레이어가 아까 닫힌 구조로 저희가 쭉쭉쭉 쌓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그냥 많이 쌓은 겁니다. 많이 쌓고 그리고 내부에 들어가 있는 히든 디멘션을 그냥 단순하게 크게 키워주고 그리고 그냥 더 많은 데이터를 넣어서 모델링을 했더니 RNN LSTM과는 다르게 우리가 RNN LSTM에서와는 다르게 단순하게 이렇게 모델 사이즈만 키우고 레이어 닫힌 구조만 더 많이 만들어도 학습이 계속 잘 되더라 라는 겁니다. 여기 이전에는 이제 RNN LSTM 나올 때 해도 안 되니까 그렇죠? 모델 변형해주고 도저히 또 안 되니까 뭐 닫힌 구조, 양방향 구조 해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어텐션 나왔었고 옆에 붙여가지고 그래도 안 돼서 이제 트랜스포머가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RNN LSTM에서도 저희 이제 언어 모델 있었으니까 똑같이 트랜스포머 가지고 언어 모델을 만들었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놨더니 그냥 이전과는 다르게 모델 사이즈 쭉 키우고 이제 디멘션 쭉 키우니까 그리고 데이터 그냥 많이 넣으니까 얘가 그냥 계속 학습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이전과 다르게. 그래서 모델 변형도 GPT-1에서 2 나올 때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사이즈만 키워줬죠. 그래서 그 형태로 이제 지속이 됩니다. 그래서 GPT-1에서 2로 나올 때 뭔가 계속 학습이 되네. 뭐 변형 같은 거 필요 없네. 단순하게 우리 원래 거 그대로 쓰면 되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더 많은 데이터 세트와 더 많은 매개 변수,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많은 매개 변수로 학습을 해도 혹시 되지 않을까 라는 이제 기대가 생깁니다. 언제까지 얘가 이제 우리 단순히 그냥 레이어만 늘리고 데이터만 넣었을 때 되는지를 이제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GPT-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GPT-1, 2에서 GPT-2는 저희 아까 1.5 빌리언이었거든요. 1.5 빌리언이었는데 GPT-3로 나오면서 이제 175 빌리언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정말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일단 때려 넣어 본 거죠. 그냥 100배 이상. 그냥 100배 이상 모델을 크게 해본 겁니다. 그래서 이게 GPT-3가 이제 오픈 AI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었더니 GPT-3를 이렇게 키우고 GPT-1, 2 만들고 그리고 저희 버트도 만들어 봤고 바트도 만들고 엄청나게 많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사전 학습된 모델을. 근데 사전 학습된 모델은 1차적으로는 언어 모델인 거죠. 언어 모델. 근데 그거 가지고 이제 단순하게 다음 단어 예측되게 해둔 거 가지고 우리가 트랜슬레이션 못 하겠죠. 이제 번역 못 하겠죠. 번역을 못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GPT-1, 2까지 GPT-1, 2, 버트, 바트 버트, 바트 이 정도까지 GPT-3 이전까지는 그렇게 만든 모델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여러 가지 태스크를 수행을 할 때에는 그렇게 사전 학습된 다음 단어를 모델링하기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나 혹은 데이터 세트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바트를 만들었는데 이 바트를 가지고 트랜슬레이션을 하고 싶어요. 근데 바트는 생각해보니까 그냥 다음 단어만 뱉는 그런 모델이었어요. 근데 트랜슬레이션을 못하니까 트랜슬레이션 데이터를 끌고 와야겠구나. 그래서 트랜슬레이션 데이터를 끌고 오고 바트를 그대로 불러와서 그 트랜슬레이션 데이터에서 학습을 할 수 있겠죠. 다시.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이제 파인 튜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냥 사전 학습된 모델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 다시 학습시키는 거. 그게 이제 파인 튜닝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하니까 바트는 다음 단어만 내뱉는 거였으니까 트랜슬레이션이 아예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이제 특정 도메인이나 작업에 대해서 성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 문제점이 뭐냐면은 이 문제점이 계산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시간이 더 소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어쨌든 언어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결국에 우리가 원하는 거를 하려면은 뭐 트랜슬레이션을 하던 요약을 하던 뭐 어떤 걸 하던지 간에 다시 한번 그 큰 모델을 들고 와서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뭐 1.5 빌리언까지 GPT-2까지는 뭐 그래도 그냥 가지고 와서 학습을 하면 되겠죠. 근데 문제가 우리가 GPT-3는 175 빌리언이었는데 너무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사이즈가 커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에는 175 빌리언은 실제로는 이제 연구실 규모에서는 돌릴 수가 없죠, 사실. 그런 엄청 큰 대기업들이 아닌 이상 그런 사이즈에 대한 모델을 감당을 할 수가 없겠죠, 리소스로.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좀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먼저 나온 게 파라미터 에피션트한 파인 튜닝이라는 게 나옵니다. 어쨌든 파인 튜닝 우리 계속 할 거예요. 파인 튜닝 계속 할 건데 생각해보니까 너무 큰 모델을 다 가지고 와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파라미터가 많았는데 우리 만약에 그거 전부 다 학습을 다시 한다면 우리 새로운 데이터를 가지고 연산량이 엄청 많이 늘겠죠. 왜냐하면 파라미터가 개수가 많으면은 저희가 뭐 백워드 하던지 뭐 옵티마이즈 할 때 시간도 엄청 많이 든다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미세 조정을 할 때 이 파인 튜닝을 할 때 이 모든 파라미터를 우리가 다
업데이트를 안 하고 싶다가 이제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만든 이제 GPT-2 가지고 와서 우리 트랜슬레이션을 하겠죠. 트랜슬레이션 모델을 만들 건데 GPT-2에 들어가 있는 모든 매개 변수를 우리 업데이트를 하지 말고 좀 몇 개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몇 개만 좀 업데이트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의 생각의 출발이 이제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 이제 나왔던 이 파라미터 에피션트 파인 튜닝이 이 어댑터라는 건데요. 이 어댑터라는 건데 저 여기 구조 보면은 이게 트랜스포머 레이어죠. 지금 멀티 헤드 어텐션 있고 보니까 피드 포워드 있고 원래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있었고요. 그쵸? 다시 또 피드 포워드 나오고 또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 해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게 원래는 이제 트랜스포머 하나의 레이어였었는데 여기서 이 어댑터라는 거를 이거 두 개를 그냥 추가를 해줍니다. 어댑터라는 두 개를 추가를 해주었고, 어댑터를 다시 보게 되면은, 이 어댑터를 확대해서 보게 되면은, 여기 이제 이렇게 피드포워드 나온 게 들어가죠? 이 X가 들어갑니다. 이 들어간 게, 피드포워드 다운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이 인풋의 디멘션이 이렇게 두 개로 줄었네요. 두 개로 줄어들고, 다시 업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시 원래 사이즈로 회복을 시킵니다. 저희 이 구조를 어디서 많이 봤냐면, 오토 인코더에서 사실 많이 본 구조예요. 이게 디멘션을 줄여가지고 다시 늘려가지고 하는, 그쵸? 오토 인코더에서 많이 봤죠. 오토 인코더에서 하려고 했던 이유가, 저희가 넓게 확대 안 하죠. 오토 인코더 할 때는 이제 디멘션을 늘렸다가 줄이지 않죠. 그냥 늘렸다가 줄이게 되면은 인풋에 대한 정보가 그대로 카피가 될 수 있으니까. 하는 목표는 중요한 정보를 저희가 압축을 시키기 위해서 오토 인코더를 사용을 하였죠. 그래서 오토 인코더가 그냥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토 인코더가 들어가 있고 여기 있는 U와 D가 리니어 레이어입니다. 리니어 레이어. U와 D가 리니어 레이어이고 이 GLU가 그냥 액티베이션 펑션으로 그냥 아까 봤던 시그모이드라든지 탄젠트 H에 해당하는 펑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포머 레이어 안에 오토 인코더를 저렇게 자리 두 개에다가 추가로 넣어서 파인 튜닝을 할 때 저희가 GPT-2를 가지고 뭐 트랜스레이션 데이터로 파인 튜닝을 할 때 저기 어댑터 말고 나머지는 트랜스포머죠. 원래 프리트레인드 된 트랜스포머죠. 그래서 나머지 트랜스포머는 전부 업데이트를 하지 않습니다. 저 프리즈라고 하는데 얼린다고 하는데 저거는 전부 다 얼려버리고 추가된 오토 인코더의 한 종류인 어댑터만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실제로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그럼 풀 파인 튜닝을 하는 거랑 이렇게 어댑터에서 전부 다 이제 업데이트 안 하고 어댑터만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거랑 성능의 차이가 어느 정도 날까를 비교를 해봤었는데 이 어댑터에서는 실제로 풀 파인 튜닝을 하는 게 확실히 더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체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한다는 것이 좀 더 섬세하게 우리가 원하는 태스크에서 잘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르게 나온 방법이 어댑터를 하니까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 어댑터가 트랜스포머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트랜스포머 레이어를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 N개의 다층 구조였죠. 그러니까 GPT-2만 해도 48개의 레이어가 있었었죠. 그러면 어댑터가 48개의 레이어 전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러면 다 들어가 있으면 그래도 어차피 오토 인코더니까 작은데 큰 영향을 안 끼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저희가 훈련 단계에서는 어댑터만 업데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전부 학습을 하는 것보다는 속도가 빠르겠죠, 훈련할 때는. 근데 테스트 스텝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어댑터가 추가가 되어 있더라는 것 자체가 모델이 더 많아진 거죠. 그래서 거기서의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좀 느려지고 속도도 느려지고 그리고 성능도 생각한 것보다 풀 파인 튜닝보다 좀 많이 안 좋았고 그런 부분에서의 추가적인 그런 시간 소요 테스트 스텝에서 시간 소요 등을 줄이기 위해서 또 다른 이제 이런 파라미터 에피션트 미세 조정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이어스 텀을 이제 고려를 합니다. 이 바이어스 텀은 리니어 레이어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리니어 레이어 안에 자동으로 바이어스 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이어스 텀만 우리가 업데이트를 하면 되지 않냐. 그러면 이 바이어스 텀은 모델에 추가적으로 레이어 내부에 삽입을 해준 게 아니기 때문에 테스트 스텝에서의 속도 변화는 없겠죠. 테스트 속도 변화도 없고, 이 바이어스 텀만으로도 학습을 했었을 때 이전의 어댑터보다도 더 나은 그런 성능을 보였었습니다. 네, 10분만 쉬고 하겠습니다.